그럼 두 번째 발제자이신 정현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정현심 교수님은 뉴욕대학교에서 미술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이후 뉴욕주립대학교 미술사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1999년 구겐하임에서 개최된 백남준 전시회 연구원으로도 활동하셨으며 2018년에는 광주 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로 참여하셨습니다. 오늘은 하종현의 6년 매체 실험과 방법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현심입니다. 저의 오늘 토크의 주제는 하종현의 6년이라고 1969년부터 75년까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고요. 부제는 매체 실험과 방법론이라는 작가의 어떤 그 회화적 또는 실험적 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신정훈 선생님과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스보가 커미셔너였던 1965년 파리 비엔날레에서 하종현은 아뮬레트 5와 아뮬레트 6를 출품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후에 그 제목이 좀 변경이 되어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무제라는 제목으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종현 선생님 초기 이 작품을 이제 연구하다 보면 제목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하고 이제 애초에 달았던 제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종현의 초기 회화 작업인 부적 시리즈는 50년대 말 60년대 한국 하단을 지배했던 앵포르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61년 파리 비엔날레에 참여한 김창렬의 리추얼처럼 두터운 물감의 물질성, 마티에르의 흔적, 비정형적인 추상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7년부터 65년까지 파리에 체류했던 이 일은 1961년, 63년, 65년 파리 비엔날레에 참여한 작가들인 김창렬, 박서보, 윤명로, 정영열 등 모두 한결같이 앵포르멜 추상 경향의 작품들을 보여주어 한국에서 앵포르멜 열풍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파리에서 감지했습니다. 하종현과 같이 65년 파리 비엔날레에 참여했던 정영열의 작품을 보며 이 일은 분출구를 찾지 못한 채 이걸 그리는 지열이 지각을 뚫고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양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앵포르멜 작품은 비극적 감정의 흔적이자 격한 행위와 공격적인 마티에르의 혼합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상흔, 이를테면 6.25 동란이 안겨다준 정신적 상흔이라고 평했습니다. 오른쪽은 당시 도록에 실려있는 이 일의 불어 버전입니다. 63년과 65년 파리 비엔날레 도록에 서문을 쓴 이 일은 65년 도록글에서 유럽 평론가들의 자기중심적 시각을 비판합니다. 그는 유럽 비평가들이 자신들의 미술 경향과 가까운 한국의 앵포르멜 작품을 서구화된 시각으로 간주하고 한국 작가들이 사용하는 두터운 마티에르를 단죄하려는 서구 평론가들의 편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해 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는 그 어떤 유럽인들의 편견을 지적하면서 비엔날레 서문을 시작합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서문이죠. 우리가 보통 서문을 쓸 때는 그 작가들이 어떤 작품의 경향을 보여주냐인데 서구인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한국 미술을 바라본다라고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한국 현대 미술을 처음 접한 이 일은 불어로 작성한 이 에세이에서 스스로 묵도하고 있는 프랑스 작가들의 하풍과 한국 미술가들이 보여주는 앵포르멜 하풍에서 일종의 어긋남을 느낍니다. 하종현의 부적 또한 앵포르멜 경향의 비극적 감정의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현대 회화를 휩쓸고 있던 추상 경향의 마지막 여운을 장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984년 하종현이 현대화랑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인전 서문에서 이 일은 1965년 파리 비엔날레에서 본 하종현의 그 작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시 전시된 작품에 대해서 말라 비틀어진 오징어를 연상케 하는 칙칙한 마티에르의 철려진 앵포르멜 작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35세의 젊은 작가들에게만 전시의 기회와 특권이 주어졌던 파리 비엔날레는
만 31세의 하종현에게 앵포르멜 경향의 종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66년을 시작으로 1966년을 시작으로 새로운 해화 실험인 기하학적 해화와 그 당시에는 오브제 미학이나 입체로 불렸던 실험 미술의 그 어떤 전위적인 시기에 접어듭니다. 또한 이 일은 65년 파리에서 돌아와 홍대 교수가 되어 65년부터 하종현의 작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협업자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종현은 65년 파리 비엔날레 참여 이후 작품의 경향이 기하추상으로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두 사람은 그러니까 비평가와 작가죠. 예술가는 에이지 시기 그리고 74년 명동화랑 74년 서울 비엔날레 등을 통해 예술의 방법론을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 싶은 것은 하종현이 65년 파리 비엔날레에서 앵포르멜 경향의 작품을 전시한 이후 서울로 돌아와 기하추상과 소위 전위미술을 시작하는 69년부터 75년까지 6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특정 시기에 제작된 작품들은 80년대 이후 작업의 근간이 되는 회화적 또는 반회화적 방법론의 틀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하추상과 전위미술, 즉 오늘날 실험미술로 일컬어지는 69년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했던 시기를 비롯해 1974년 서울 비엔날레와 함께 짧았던 전위활동 전시와 비평에 참여했던 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저는 이러한 실험기가 이후 펼쳐지는 접합의 또는 배합법의 회화적 반회화적 작품과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분절적인 어떤 세그먼트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흔히 실험 미술가들이 자신들의 초기 전위적 작품을 실험하고 70년대는 단색조, 단색화로 일컬어지는 작품과 분리해서 보는 시각을 제고해 보기 위함입니다. 하종현의 모노크롬 회화는 초기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저는 출발합니다. 저는 하종현의 초기 매체 실험, 텍스처에 대한 이질적인 시도, 물성 연구, 그리고 오브제 연구, 그리고 아르테 포베라의 영향이나 이완의 모노화의 영향을 받은 현상학적 공간성에 대한 몰입 등이 이 초기와 가장 긴밀하게 연동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앵포르멜 이후 6년 동안 하종현은 비평가 일과 함께 긴밀하게 활동함으로써 현대미술의 전위와 전위미술의 공간 체험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7년도에 하종현이 제작한 도시계획백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왼쪽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비평가 2일의 제안으로 이러한 제목이 만들어졌다고 2022년도에 그 하종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67년, 69년, 70년까지의 여러 버전의 작품이 유화, 판화 등으로 존재합니다. 파리 비엔날레 출품 이후 하종현의 가장 큰 변화는 현실 기반의 주변 공간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러시아 구축주의자들이 산업화와 기계화로 인한 새로운 인간과 도시의 일을 유토피아적인 정신으로 구현했던 것처럼 하종현은 비극적 감정의 상처나 전쟁의 서사, 표현주의적인 색채를 포기하고 기하학적인 패턴을 선택했습니다. 이 일은 말라 비틀어진 오징어 대신 새로운 기하 추상을 추구하는 하종현의 놀라운 변신, 이건 인용입니다. 놀라운 변신에 아주 대단한 찬사를 보내며 도시계획백서는 한국의 주요 건축 문화 예술 잡지였던 공간지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하 추상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서울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단층이나 오방색 등을 사용함으로써 젊은 작가로서 전통에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면 비평가 이일의 눈에는 그 구성적 추상에서 때로 나타나는 것이 물질성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아울러 손 작업에 대한 집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종현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공간지는 한국 모더니스트 건축가 김수근이 66년 11월에 창간한 한국 최초의 건축 잡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간호 1966년도 11월호에는 박서보의 한국적 어떤 체험적 한국 전위미술이라는 이 기사에 하종현의 탄생비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도 9월 공간지에는 서울 1967이라는 특집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전임 미술가들과 그다음에 건축가 김수근은 한국 사회에서 도시의 형성, 아방가르드, 즉 전임 미술에 대한 열띤 논의를 공간지에 드러내었습니다. 이 잡지에 실린 환계, 환희, 서울 1960년에서 성창경은 인용입니다. 단층에서 잿빛으로, 흙빛에서 먹빛으로, 나무에서 시멘트로, 창호지에서 베니아로, 가래질에서 불도저로, 수수깡에서 철골로, 개체에서 집단으로, 서울 1970, 수면에서 폭발로라는 다소 제가 봤을 때는 다다적인 그런 에세이를 게재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멘텀에서 67년에 제작된 하종현의 작품 컴포지션이라는 것도 도시계획백스에 굉장히 유사한 작품으로 당시 이 일은 도시 문명과 삶의 환경화라는 담론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캔버스의 프레임을 넘어서 이러한 작품들은 도시 공간 속으로 확장되는데 하종현의 이 시리즈가 탄생이라는 시리즈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현에 있기도 하고요. 한 작품은 홍익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도시 문명과 삶의 환경화라는 이 일의 표현은 사실 파리에서 이 일이 1960년 피에르 레스타니와 이브 클랭 등이 주축이 된 누보 레알리즘의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네오다다나 해프닝 팝아트, 독일의 플럭서스 운동과 동시대적으로 일어났던 프랑스의 누보 레알리즘은 산업 및 공업재를 사용해 일상적 오브제를 꾸미지 않고 그대로 현실을 새롭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리스토도 초기에 누보 레알리스트로서 물감이나 사물, 야외 모뉴먼트를 모두 포장을 하는 은폐 전략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더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종현의 그 캔버스를 묶는 작업도 일종의 사물의 어떤 특징을 더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 시절 누보 레알리즘 전임 미술을 목격한 한국 비평가 이일은 현대의 새로운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전임 미술은 더 이상 반항이나 저항이 아니라 이제 참여라고 설명을 하는 것도 누보 레알리즘의 경향을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이는 예술을 내적 성찰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 가장 즉각적으로 현실이나 현재에 진입하는 것이 이제 예술이다라고 설명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종현도 66년부터 이 시기 동안에 이것도 다른 시리즈입니다. 66년부터 이제 그 실험 미술을 하며 현실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가장 현실의 어떤 기댄 그 어떤 실험이 69년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 생각하고 69년부터 75년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 69년에 이제 AG가 만들어집니다. 당시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라는 이제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 AG는 사실 미술 전문지 AG를 발간을 하고 AG 전시를 기획을 합니다. AG는 아방가르드의 약자입니다. 이 AG에 실린 창립 회원은 이제 멤버가 그 발행인과 함께 정보가 나오는데요. 발행인은 하종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 회원은 곽훈, 김구림, 김차섭, 김한, 박석원, 박종배, 서성원, 이승조, 최명령, 하종현, 그리고 비평가 오강수 이일, 그리고 기자, 학생 기자였던 것 같아요. 학생 기자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각후는 전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립 회원으로 모였던 분들하고 실제 이제 전시를 했던 분들의 이름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 창립 회원 12명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어느 협회보다도 모두 전위적으로 전방위에서 활동하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술지 AG가 69년도에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70년에는 AG 전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실렸던 기사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 페이지 1호는 이게 그 서성원 선생님의 그 작품인데요. 실제로 작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는 표지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승조의 작품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 일의 전위 예술론이라는 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루치오 폰타나가에 대선 공간주의 미술,
이게 오강수의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명령, 그 두 번째 이제 아까 전에 그 신정원 선생님 말했던 한국 미술 70년대를 맞으면서 글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작가들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공간지에 백남중글도 실리게 되고요. 예술, 기술, 문명. 그때 김구림의도 작품 중에 그 어떤 문명, 여자, 돈 뭐 이런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사한 작품이고요. 이 일의 공간역학에서 시각역학으로, 그리고 AG 3호에 보면 이제 중간에 도록이 하나 끼워져 있어요. 그게 AG의 첫 번째 전시 도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러한 선언문이 여기에 이제 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AG 3호의 간지의 형식으로 전시 도록이 들어가서 편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많이 썼던 것들이 체험적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전위적 뭐 체험 미술, 공간을 체험하다, 실제로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어떤 상당히 그 물리적 공간에 대한 체험을 의미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전시 미술지를 이제 만들고 전시회를 같이 개최하는데요. 미술지는 69년부터 71년까지 총 4회가 발간이 되고요. 70년, 71년, 72년에 에이지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72년에 파나전이 열립니다. 74년에는 서울 비엔날레가 열리고요. 공식적으로 이 에이지가 개최된 것은 75년이고요. 보니까 공간지에 있는 기사 중에 75년에 에이지 마지막 전시가 열리는데 그때는 총 4명만 전시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와해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 한국 현대 미술 비평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전이, 즉 아방가르드는 새로운 미술과 근대를 벗어나 현대 미술 등 다양한 함의를 띠면서 이제 등장했습니다. 평론가 이경성이 68년 동경 국립근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현대 회화전에 대한 평에서 이 전시에 참여한 22명의 현대 미술가들이 문제성에 끊임없는 추구에 몰입하는 한국의 전위 작가들로 설명을 하고 그들의 대단한 실험에 대해서 호평한 바가 있습니다. 하종현은 보면 에이지 그 2호에 그죠, 한국 미술 70년대를 맞으면서 2페이지 에세이인데 정말 저는 이 에세이가 지금 봐도 되게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9년도에 이제 아폴로가 달나라에 가고 그러니까 우주 미학에 대한 과학에 대한 작가의 어떤 견해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9년도에 한국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의 그때 첫 전시가 국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전이라는 전시를 하는 게 맞나라고 해서 평론가와 작가들의 공방이 또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현의 조직이라든가 운영위원이라든가 현대미술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종현을 작가로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가이기도 했고 또 미술 관장님 역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술 행정에 대한 이러한 시각들도 이 글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지 활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하종현의 이 글에서 70년대 온갖 관심은 우주 미학으로도 할 새로운 광맥을 찾는 것이며, 이건 인용이에요. 그리고 공기, 물, 흙, 불 등 원소적 소재는 우리의 감수성과 인식의 변혁을 충격적으로 전개하려는 경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지 활동은 당시에 동시대적으로 대두된 ST라는 이제 스페이스 앤 타임이라는 그 어떤 전위적 실험 미술 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72년도에 그 앙대빵당이라고 하는 부르르 이제 독립이라는 이 전시가 개최가 되는데, 이 전시에 당시 이제 그 작품을 어떤 그 선정하는 그 커미셔너라고 해야 될까요? 기획자가 이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화단에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던 게, 왜 한국 서울에 없는 이 이완이 이제 이 한국 작가의 작품을 선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것도 좀 공방전이 있었던,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AG와 ST와 이 앙대빵당이 거의 공존의 구도를 이루면서 한국의 미술계가 굉장히 좀 재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이완이 이게 홍대 뮤지엄에 있다는 것을 저도 그 2년 전에 알게 됐는데요. 이완의 이 나무인데 그 서울에서 이제 앙대빵당 전시를 위해서 대패질을 하면서 나무의 물성을 실험했던 그런 목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G 전시에서 이제 아까 신정원 선생님 보여준 그 거울 작업의 드로잉인데요. 이 70년도에 그 71년도에 이제 드로잉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 70년입니다. 그 연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70년도 작업인데 AG에 이제 실렸던 그런 그 도록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AG의 첫 해는 70년대 전시가 됐을 때는 작가들의 제안서를 보내준 그 도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작품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 미술 공부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이 실제 도록에 게재된 이미지하고 실제 전시된 이미지가 달랐고요. 상파울로 비엔날레도 마찬가지예요. 도록에 이 작품이 게재가 되어 있는데 작가들은 그 작품을 실제로 전시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종현의 작품이 있었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그 전시 도록에 실렸던 확장과 환원의 역학이라는 이일과 그다음에 오광수 김인환의 그 3인의 선언문이 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시했던 김구림의 흔적, 도록에는 이 이미지였지만 실제 이제 전시에서는 이 현상에서 흔적으로라는 얼음 작품이에요. 그 실제로 이제 국립현대에서 최근에 그 실험 미술 전시를 했을 때 김구림이 가장 하고 싶었던 작품이 이 전시였지만 이제 사실 잘 되지 못했죠. 그래서 얼음 없이 물만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AG에서 출품된 작품의 경향이 다 일시적이고 소멸적이고 그리고 작품과 관객이 조우하는 신체적인 그런 작품들이고요. 물성을 이용하지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탈물질화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이지만 또 탈물질적인 어떤 소멸되는 물이라든가 불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작가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일은 이제 예술은 영점에 돌아온 예술로서 무명의 표기로서의 예술이며 반예술적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행위하며 인식하는데 이는 물질과 물질화된 공간의 제시로 예술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인간과 물질의 만남, 약간 이 유한 선생님의 이제 그 논의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어떤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이제 전시가 됐을 때는 지금 보시는 이게 제1회 전시인데요. 보시면 하종현 선생님이 이게 옆모습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돌아가신 김태호 선생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박석원 조각가이고요. 그 이승택의 이제 작품은 실제 이렇게 전시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보시는 이제 시멘트 작업인데 최명령의 변질이라는 작업이고요. 뒤에 보면 이승조의 페인팅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지금 여기 보시면 하정현 선생님의 이제 그 AG 71년도 AG 이전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시가 됐을 때는 하정현 선생님은 이 대위라는 신문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위를 이제 현장 설치를 했는데요. 정부의 주된 권력이자 요체로 작동했던 신문 더미를 쌓았습니다. 신문은 비물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미디엄이죠. 이 당시에 작가들이 테크놀로지와 이러한 개념 미술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보 예술이 배포와 유통을 통해 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는 매체적 가능성을 담았습니다. 당시 하종현은 선생님이 제작 배경에 대해서 인터뷰로 설명해 주신 건데요. 정부에 맞선 학생들의 시위를 그 당시에 이제 홍대에서 목격을 하고 이 작품을 대학생들의 저항에 대한 자신의 고뇌를 반영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신문들은 보수화된 사회와 함께 검열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신문 더미 작업은 면도칼로 신문을 잘라나가 퍼포먼스를 했던 성명경의 그 작품만큼 실험적이었고 연구 소장이 불가능한 그게 이제 또 실험 미술의 특징이고 아마 선제에서 이런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상당히 큐레토리얼 관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AG 전시에서 보여준 이 작품이 당시 도록에는 무제 73-1로 게재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유형의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이 작품들은 철사 시리즈이고요. 시작은 72년도에 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작품들은 이제 스프링을 수평으로 배치한 후에 다시 세로로 용수철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어떤 그 구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대 위에 철조망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고요. 지금 또 어떤 작품들은 이건 이제 솔로몬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거친 캔버스를 수직으로 세워 철조망을 씌운 작품입니다. 하종현은 인터뷰에서 당시 사용한 스프링은 기성 제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그 스프링을 만드는 기계를 사서 손으로 이걸 하나씩 다 만든 그런 작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디메이드가 아니라 작가가 재료를 사서 그 스프링을 모두 만들었고 이를 캔버스 위에 집적시켰다고 합니다. 즉 그는 이러한 일시적 설치 작업에서 어떤 기성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손 작업에 대한 집착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캔버스 뒷면을 사용하거나 캔버스를 묶어 철조망으로 드로잉해 작가의 몸을 작품 속에 개입시키고 스스로 육체 노동을 하듯이 스프링을 조이고 늘려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필립 다장이 말했던 그런 감옥이나 수용소 그리고 한국의 분단상을 연상시킨다라는 말들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7년 유토피아적인 기아 추상의 어떤 생동감 있는 색채가 이렇게 어물하고 음산한 어두운 톤으로 작업이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5년에 기록되어 있는 AG 4회 전시는 사실 이제 일부 어떤 기록만 남아 있을 뿐이고 전시장 장면이 별로 사진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75년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이 AG에 대한 짧은 기사가 공간지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참여 작가가 하종현, 이근용, 김한, 신학철 이렇게 4명이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철은 오늘 민중 작가로서 오늘날 많이 알려져 있는데 AG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참여했던 거의 유일한 작가가 또 신학철 선생님이십니다. 이 시기 하종현은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초기 그 어떤 접합법 또는 배합법을 보여주는 그런 기법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이 이제 흑백의 도판이지만 이게 그 75년도 AG 마지막에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4년도 명동화랑 전시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유사한데 홍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74-A 이 작품과 굉장히 유사한 기법으로 제작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종현의 이 작업은 강목에 흰 페인트를 침투시켜 제작한 평면 작업이다라고 이 공간지에서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강목이나 마대에 물감을 밀어내는 도구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내고 앞에서 그 도구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또 작가의 손인 거죠. 그래서 손에 대한 굉장히 집중력 있는 노동력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종현은 이 작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마대 뒤에서 화이트를 밀어내므로써 이쪽 마대 밖으로 물감이 새어나오게 하는 것. 일단 그렇게 해서 새어나온 화이트를 거의 덤덤한 기분으로 쭉쭉 긁어내었다고 할까요? 밀어붙였다고 할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거나 그리지 않겠다며 긁고 밀어낸 행위는 74년 그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가 주최한 서울 비엔날레 도록에도 유사한 작품이 실리게 됩니다. 물감이 흘러내리고 캔버스 뒤에서 물감을 밀어내리는 초기 배합법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합법은 전이미술이나 실험미술 시도한 6년 동안 하종현이 다다른 비회화적 방법론이었습니다. 이 방법이라는 것도 70년대 실험만큼 전이만큼 작가들이나 전시 도록에서 많이 엿보이는 글입니다. 하나의 메소드이자 메소돌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은 전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지지만 작가들의 개별 어떤 방법론은 굉장히 상이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에 대해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커미셔너 일은 작가들이 각기의 문제를 스스로의 손으로 그들 나름의 이념 제시와 방법론의 모색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이 한국의 내일 미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개별 작가들의 손에 기댄 작가들의 방법론 그리고 나타나는 말이 국제적 동시성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그 용어들은 제가 다 지금 살펴볼 국제 전시와 하종현의 작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손의 어떤 그 강조는 70년대 후반 80년대에 오광수가
한국 형상 작가들의 작품을 어떤 손의 복권이다라고 설명한 부분과 또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종현은 국제 전시를 이제 제가 6년부터 그러니까 68년부터 75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실험 미술가들이 그러하듯이 초기 작업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로의 물성이나 매체 실험을 모색한 경우 일시성과 즉시성, 사물의 순간적 특징을 강조하기 때문에 영구 소장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앞서 본 파리 비엔날레 같은 국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흥미로운 게 1972년도에 일본의 긴 하랑,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은하랑이죠. 은하랑에서 하종현이 개인전을 해요. 사실 좀 흥미롭잖아요. 왜 개인전을 한국에서 맨 처음 하지 않고 일본에서 했을까? 그리고 개인전을 일본에서 하고 이후에 이제 74년도 명동화랑 개인전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은하랑에서 했던 전시가 일부 이제 그 명동화랑에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당시의 어떤 전시는 사진이나 아카이브 그리고 일부 남아 있는 도록 파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합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일의 평대로 하종현의 물질화된 공간 또는 공간 예술의 환경화, 체험 자체를 중요하게 보며 현실을 반영하는 산업 재료나 공업 재료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발견되는 그 재료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런 실험과 전이로 이들이 기획한 AG 전시 자체 또한 실험 미술이나 이벤트와 같은 형식으로 이해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68년도에 이제 그 보여진 그 전시들이 그죠? 동경 국립근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현대회와 동경 전시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22명의 한국 작가가 참여하고 총 80여 점이 이제 보여진 대규모 전시회였는데요. 다행히 이제 공간지에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작품이 그 당시에 전시가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지를 보면 하종현의 도시계획백서 4가 이렇게 전시됐다라고 이것도 실제로 이제 전시된 거하고 우리가 좀 더 대조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전시에서 이제 하종현이 얻었던 수학은 무엇인가? 당시에 이제 그 이 국제전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은 일본에 거주했던 이완이 한국 미술하단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완은 이 전시를 통해서 동경에서 처음으로 이제 박스볼을 만났고, 그리고 하종현, 김구림, 신문섭 등과 같은 한국 현대 미술가들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종현은 71년 파리 비엔날레 전시에서 아까 신정원 선생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이유한 김구림과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하종현은 이 파리를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유한은 첫 파리 여행이자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 가서 파리에 가서 국제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을 현장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공간지에서 보이는 작품하고 하종현의 작품도 약간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뭐 같은 작품이 전시가 되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유환도 2011년도 구겐하임 전시 때 내 작품은 쿠션 위에다가 이렇게 돌을 올리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71년도에 파리 비엔날레 작품을 2011년도에 구겐하임에서 이렇게 전시했었고요. 이게 이제 김구림의 작품.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이게 하종현 선생님의 이제 시멘트 그 작품인데, 제가 그래서 이게 그 밑에 보면 용 시멘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글자가. 그래서 뭐 저희가 예전에 보면 어릴 때 말피오 구두약처럼 그런, 그러니까 이게 용인가 이게 뭔지 찾아보니까 시멘트 회사가 있더라고요. 쌍용 시멘트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문고인데 아마 파리에서는 현장 설치였기 때문에 다르게 파리에서 재료를 구해서 이제 전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멘트는 사실 AG 작가들뿐만 아니라 채명령도 변질이라는 작품에서 이게 하수구의 그 파이프예요. 그 시멘트를 이제 이 원형을 가져와서 전시를 그대로 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유사하게 도시 공간의 건축적 재료가 되는 그 시멘트를 정말 가공하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작가들이 이완 선생님이 이완이 이제 쓴 글이 AG 4호에도 이제 실립니다. 만남의 현상학 소설 새로운 예술론의 준비를 위하여 이 글이 실리는데, 사실 71년도에 파리 비엔날레에 갔을 때도 그 어떤 작품과 그 사물의 어떤 그 모노화의 영향이 좀 보이지 않나. 그래서 물체성과 신체성에 기댄 비엔날레 서문을 쓴 이완이 그저 공간지에 우리가 보여준 그 작품하고도 좀 비슷하게 이제
이 언어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72년도 이 파리 비엔날레 이후 72년도 일본의 긴 하랑에서 그 하종현이 개인전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대해 전시 서평이 미술 수첩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네무라 도시아키가 짧게 썬 이제 전시 도록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뭐 예전에는 이렇게 신문 같은 거 보면 출국자 명단에 하종현이 있더라고요. 출국자, 입국자. 그러니까 어느 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CCTV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며칠 날 나가서 며칠 날 들어왔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뭐 무슨 비행기 편으로 갔는지 이 기록까지 다 있어서 한편으로 보면 이 자료를 좀 추적하기가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긴 하랑에서 이제 보여준 사진인데, 그 72년도에 전시한 작가가 신문섭, 서성원 다 개인전이에요. 이런 개인전이 있었고 미네무라 토시야키가 이제 전시평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오른쪽 작품은 명동화랑에서 전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동화랑과 긴 하랑은 굉장히 이제 좀 유사한 작품들이 전시가 됐는데요. 그 명동화랑 전시 도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 외에도 마치 그 어떤 줄이 끊어질 것 같이 그저 박스 안에서 팽팽하게 공간을 유지하다가 공간 밖에서는 해방되듯이 긴장이 풀어지는 감정의 이완을 느끼게 하는 이제 이 오른쪽에 이 작품, 그리고 유사한 작업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 이미지가 명동화랑 표지화, 도록의 표지에도 이제 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종현이 명동화랑의 이제 또 관계, 제목이 계속 조금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시리즈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공간에서 이제 72-11이라는 그 작품에서 한쪽 벽면을 이용해서 공간의 어떤 그 물리적인 구획과 함께 오브제와 그 물리적인 공간이 만나는, 또 한편으로 보면 관람자의 현상학적인 그 신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작품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명동화랑 개인전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요. 회화의 물질성을 이제 동일한 문맥으로, 그러니까 이후에 이 전시가 회화도 보여주고 실험 미술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물질과 물질화된 공간의 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화된 공간으로서 자신을 규정짓는 회화 작품, 최근에 와서는 하종현의 작업도 이와 같은 일관된 콘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74년도 이제 명동화랑 그 도록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이 모두 불어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일 선생님이 불어를 써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작품들도 굉장히 흑백 도록이지만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우리가 그 공간지의 75년도 에이지 전시회에서 봤던 그런 도판 이미지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평면 작업의 초기 그 접합 시리즈의 물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말하는 하종현의 회화 작품은 74년 명동화랑 도록에 수록된 평면 및 평면 추상화 작업 세점과 평면 회화 월크 74-7을 의미했습니다. 명동화랑에서 국내 첫 개인전에서 보여준 하종현의 오브제 작업, 텍스처 실험 작업, 아까 그 화장지 작업이죠, 화장지. 그리고 철조망으로 캔버스의 앞뒤를 묶어 나가듯이 사물의 안팎을 드러낸 작업은 74년을 기점으로 에이지 시기의 실험 작업들과 이후의 집합 시리즈의 등장을 서로 매개해주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료를 다듬지 않고 거칠고 빈곤한 그 자체를 드러냄으로써 그는 그 자체가 주가 되며 재료의 물성이나 특징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인공적 과정을 덜 거치는 아르테 포베라의 어떤 실험들이 일부 나타납니다. 미술 오브제를 물화시키는 반회화와 회화의 교차점 속에서 그는 전위적으로 퍼져나갔던 프랑스의 시포르시파스 또는 회화 내부에서 회화를 공격했던 프랑스의 벤페투 그룹들과 직접 교감하진 않았지만 당시 전위 한국 작가들이 포착하려던 국제적 동시성이라는 언어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하종현의 초기 작업은 이러한 우리가 그 하종현의 초기 작업은 국제적 동시성에 대한 그 특유의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하 추상, 실험 미술 접합의 구성체로서 단절이 아니라
분절적 연속으로 그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이후 시기를 결정하는 초기적 출발이자 하종현의 전체 작업의 중요한 단초로서 그의 초기 작업이 지니는 예술사적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